안녕하세요. 반바람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원에서 나온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아주 의미가 있죠. 상승세는 29주 연속이지만 상승폭은 계속되는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일단 전주와 비슷한 0.10%를 찍고 있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건 그동안의 상승폭 감소 부분에서 다시 그 감소폭을 만회하기 위한 유턴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전히 상승폭 감소는 그 추세가 반등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매매 가격 지수를 드러냈습니다. 일단 부동산원에서는 최근 가격 상승세 둔화로 매수 관망 심리가 견고해졌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서울은 지난주와 똑같은 상승세 감소폭을 유지를 했고 수도권 역시도 똑같은 지표, 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매매 가격 지수는 10월 들어서 상승폭이 점점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전세 시장 역시도 매매 시장과 거의 같은 수준의 지표 변동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주와 똑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거의 73주 상승세를 보이던 이 전세가 역시도 상당히 이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매 가격 지수를 고드름 그래프로 보자면 확실히 서울 쪽이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을 했던 거고 나머지 경기도와 인천은 확실히 집값 변동성의 움직임이 점점 아래로 처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궤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방은 더욱더 고드름 그래프를 아래로 들이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하락 조짐의 양상은 바로 내일 있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사안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 체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일단 미국의 빅컷이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가? 한국은행으로서도 최소 0.25% 정도 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미국 기준치 지금 5.0%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와 줘야 어느 정도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좁혀지게 되는 건데 이걸 미국 쪽에서 파격적으로 더 줄일 만한 여지는 별로 없죠. 어차피 미국도 한 방에 빅컷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기준금리는 0.25% 정도로 마무리할 공산이 크고 그리고 금리 격차는 한국은행이 알아서 조절을 해야 하는 건데 10월 0.25%, 11월 0.25%, 두 번까지 할까요? 아무튼 두 번에 걸쳐서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연 미국 증시가 엔캐리 자금을 통한 300조 규모의 자본, 증시 수익률 저하에 따른 이 동선 변경을 급격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금융 변동성의 확률이 조마조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돈이 미국 증시에서 한 번에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흔들리는 금융시장에 이 대변화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서 그 여파를 한국도 거의 직격으로 받게 되겠죠. 이렇게 금융시장의 본질가 흔들리게 되면 다시 그동안 조심스럽게 내렸던 금리를 재차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증시가 급격하게 빠지는 건 침체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야 한다는 시그널일 수 있는데 연준이 이걸 증시시장의 지표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일단 증시가 빠지게 되면 물가는 그야말로 다시 반대로 요동치는 모습 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전체적인 물가지수는 상당히 고강도로 급격하게 밀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체를 고려해서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되돌릴 수도 있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은도 자체 보고서에서 향후 연말로 가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금융 변동성 중에 하나가 300조 엔캐리 추가 청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였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빅컷으로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고난도 문제가 버티고 있어서
내일 0.25%, 그리고 최대 맥시멈으로 봐도 다음 달 0.25%, 똘똘말이 뭐 0.5% 정도로 2024년을 마무리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만약 대외 변수가 터지게 되면 다시 금리를 유턴할 수 있는 폭을 그리 넓게 가져가서는 상당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내수 경기 감안하고 수출 상황 감안하는 이 불황의 그림자를 어느 정도 추슬러야 하는 이 상징적인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금리 인하 폭을 가져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여파는 0.25% 금리 인하한다 해도 그리 뭐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일각에서는 채권 전문가들이 내일 있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64%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 거의 절반을 넘어버렸다는 건 거의 뭐 굳히기에 하늘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심증을 굳히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내일은 그렇게 금리를 내린다는 심증이 물증으로 변할 수 있는 날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느니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제로 시중은행 금리는 곧바로 같이 따라 움직이기에는 그동안 반대 궤적으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기준금리 인하지만 실질적인 시장금리는 오히려 단단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심리에도 그리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손절에 들어가는 그 매수 심리 약화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2달간 올랐던 집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언급해 드린 대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매수 심리 자체도 상당 부분 위축 국면에 있는 것도 결국에는 뭐 가격 때문인 건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대출 압박이 시행이 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고 매도 매수의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는 것도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 대출 파이가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대출 수요에 역행하고 있는 이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뭐 세팅이 딱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뭐 매수세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갈수록 손절 양상은 더욱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런 여파로 오늘 발표된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폭 추이를 좁혀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라는 고드름을 주렁주렁 매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6만 선이 뭐 붕괴가 되면서 58,900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 결과로 볼 수가 있고요. 여러모로 뭐 업황의 악화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코스피에서도 뭐 결국 6만 전자가 붕괴가 됐다는 건 충격이죠. 이 국대 기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전체 한국 경제 부분에서의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고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주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이닉스가 선방하고 삼성이 치고 나가는 구도가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먹구름이 상당 부분 짙어져 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금융시장 자체에서의 빅테크 기업들의 고전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오늘 미국 금융시장 나스닥 선물까지도 뭐 하향세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죠. 내일 새벽장에서는 뭐 나스닥이 힘을 못 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금융시장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굳이 뭐 주식시장을 부동산과 비교해서 볼 이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금융시장의 변화는 자산시장에서는 거의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파괴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인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기보다 금융시장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스란히 여기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이 몇 배의 충격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강타할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은 세계 다른 나라와의 상황과는 달리 이 부동산 시장이 자본력이 총망라가 되어 있는 곳이라서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흔들거리게 되면 고스란히 그 리스크는 현실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많을수록 이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겠죠. 지금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 봐도 한국이 단연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2019년에서부터 시작된 부채 비율 증가율을 보면 한국이 97%에서 거의 뭐 99%까지 가고 있고 영국은 오히려 줄었죠. 84%에서 78%. 그리고 미국 역시도 줄어가고 있고요. 워낙 뭐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지만 빚 갚는데도 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합니다.
75%에서 71%로 축소가 되고, 중국은 부동산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하지만 GDP 대비 63% 정도의 부채, 일본 역시도 63%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52%에서 46%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부채 증가율로 봐서도, 그리고 비율을 봐서도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리스크가 큰 건 역시나 빚 문제라는 건 빼박인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 변동 요인이 아주 큰 변수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 어느 정도 계란바구니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곧바로 직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스란히 금융시장의 변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수로 꽂히게 되는 그런 충격을 충분히 던져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가성비로 불리는 무순위가 거의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94만 명이 몰린 곳도 있었습니다. 바로 동탄역 롯데캐슬. 최소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생긴다 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개편해서 유주택자들을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동탄 롯데캐슬이 다시 무순위로 한 번 더 나올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이후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지난번에는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로 300만 명 가까이 몰렸었는데, 이번에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지난번처럼 84제곱이 4억 8천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세가 15, 5천 찍고 있죠. 11억이 쌉니다. 롯데캐슬.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대라서 내 돈 한 푼도 들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아직 공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뜰 거라는 소식이 있는데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 혼조세 보이지만 뚜렷한 가격 변곡점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잘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발표된 매매 가격 지수와 이 전세 가격 지수는 상당히 하반기 집값 상황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도 큰 이때, 부동산 시장 역시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산업 뻔뻔한 북돋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